시작합시다. 우리는 일반적인 수열을 배웠는데 수열은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다른 걸 안 봤지만 n이 커졌잖아. A1, A2 이렇게 갔죠. 네. 1.5는 없었잖아. A에 1.5 이런 건 없었죠. 그럼 AN의 n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자연수입니다. 왜냐하면 순서를 나타내거든요. 수열 한번 적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등차 적어 볼게요. A의 2는 그 AN에서 N이 순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자연수고 시작은 첫 번째부터 살리는 거 맞잖아. 그래서 A1, 1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공부했냐 그러면 N번째까지 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합을 공부를 했었고. 근데 이제 극한이라는 것은 이걸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죠.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커지고 있죠. 그래서 A에 무한대 가면 뭐 이것도 계속 커질 거 아니야.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까요? 등비수열을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가 1인 경우에 두 번째가 2분의 1이 되어서 공비가 2분의 1인 경우를 보면 AN은 2분의 1이 n-1일 텐데 계속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계속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뭐가 있긴 있겠죠. 그렇다고 그 존재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토끼하고 거북이가 달리기를 해. 토끼는 자다가 일어나서 거북이가 저 앞에 가고 있는 걸 발견. 뛰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토끼하고 거북이가 여기 토끼가 있고요. 거북이가 여기 있습니다. 토끼가 거북이 있는 자리까지 가면 거북이는 아무리 느려도 조금은 가겠죠. 네. 또 토끼가 거북이 자리까지 가면 거북이도 아주 조금이라도 가겠지. 네. 그건데. 그러면 이것은 뭐가 있다는데요?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토끼가 거북이 있는 자리에 왔을 때 거북이는 분명 조금 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영원히 토끼는 거북이를 잡을 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네. 하지만 순식간에 토끼는 슝 지나가 버리죠. 네. 그 이름 뭐였죠? 뭐 있었는데. 하여튼 아 맞다. 근데 있다. 이것이 극한적으로 보면 조금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작아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작아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예를 보면 분모가 커질 것이고 2n-1승이니까 분자는 그대로 1이죠. 또는 2분의 1이 계속 곱해지면 절반씩 작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이 0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영원히 토끼는 거북이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면 될 것 같아요. 극한이라는 의미는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책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이 어떤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수렴하는 값을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호적으로는 교재에 있는 것처럼 LIM, 리미트 약자죠. 리미트 n이 무한대를 갈 때 AN은 알파다 또는 오른쪽에 n이 무한대 갈 때 AN은 알파다 같이 표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무한대는 커지는 상태라고 했지 숫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예를 든 등차수열 같은 경우를 보면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중에도 지금 계속 커지고 있을 거예요. AN은 상태예요. 그러면 2n이라는 수열과 3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둘 다 n이 무한대를 가면 n이 계속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둘 다 커지겠죠. 자, 그렇다면 AN이 2n인 경우와 AN이 3n인 경우가 있다. n이 무한히 커지면 2n, 3n 다 어떻게 될까? 커지겠죠. 근데 둘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무한대밖에 없잖아.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시작점에서 살려보면 2가 갈 때 3을 가고 4를 갈 때 6을 가니까 3n은 더 빨리 커질 것 같죠. 하나하나를 비교하면 3n이 크죠. 근데 우린 기호 무한대밖에 표현이 안 돼. 그럼 이 둘을 같다라고 봐야 되는가? 아니죠. 아니겠지.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에요. 커지는 상태입니다. 하나씩 비교하면 3n이 커질 수 있어요. 값이 아닙니다. 무한대는. 그래서 책에서처럼 상태라는 표현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왜? 연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 있죠. 2 곱하기 무한대는 2 무한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상태란 2 곱하기 무한대면 아주 커지는 놈이 2배로 커지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렴에 대해서 보았고요. 저 뒤쪽에서 보면 발산이랑 그걸 같이 또 보게 될 텐데, 수렴은 어떤 숫자로 다가가게 되는 그 값이 존재할 때 수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요 밑에. 자, 수열이 어떻게 생기느냐. AN을 보니까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을 아직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에다가 점을 찍어봤어요.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 4분의 3을 찍어봤더니 여기 칠판에서 보이는 파란색 점이 어디론가 다가가고 있죠. 1로 다가가고 있죠. 그럼 계속 n이 7을 넘어서 칠판에 있는 거 7을 넘어서 계속 가게 되면 아마 이 값은 1로 다가가게 될 것 같아요. 다가가게 되는 것을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가가는 값을 수렴값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산하거나 문제를 풀 때 뭐를 구하세요를 볼 거 아니야. 무슨 값을 구하세요 하면 그 값은 무조건 수렴할 겁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값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수렴하게 되면 값이 존재할 거고 그것을 우리는 극한값 또는 수렴값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등기수열을 예를 들어놨는데 여기 보니까 1에서 시작을 해서 내려왔다가 이것은 그림으로 볼 때 어디로 다가갈까 보니까 0으로 다가가겠죠. 분명 우리가 생각해봐도 3분의 1을 백승한다고 해서 0은 아닐 거 아니야. 아주 작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개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극한값은 그 값이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슷하다라고만 봐주면 돼요. 다만 수학적 계산을 할 때는 그 값으로 바로 써먹는 거예요. 3분의 1이 백승 아주 작겠죠. 0은 아닐 거 아니야. 하지만 계산할 때는 0의 가치를 띈다라는 거죠. 다만 부호는 존재할 수 있어요. 음수 양수는 존재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티끌만큼 작아도 마이너스 달린 놈은 부호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값은 0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미트 값이 얼마다라는 것은 그 값이 되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다가가고 있는 상태 아니면 수학 개념적으로 그 근처로 아주 근처에 가 있다라고 그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공부할까? 얘는 과연 어떤 숫자로 수렴을 할까? 아니면 수렴을 하지 않을까? 수렴한다면 어디로 갈까? 어떤 숫자로 갈까? 그것만 결정을 하면 되죠. 그게 수열의 극한입니다. 그 다음에 수열에서도 수열 배운 다음에 뭐 배웠나요? 수열의 합 배웠죠. 네. 그럼 이번에는 그 수열의 합을 더하면은 그 합이 일정 숫자로 갈까? 아니면 계속 커질까? 일정 숫자로 간 다음에 어느 값으로 갈까 공부를 하겠죠. 그게 급수가 될 것이고 어디론가 커진다라는 것을 배우는 게 수열의 극한이라면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은 이름이 다르죠. 수열은 어떻게? 순서를 살리기 때문에 1부터 2부터 해서 무조건 n까지 해서 커질 거 아니야. 근데 함수는 굳이 커질 이유가 없죠. 예를 들면 2라는 값으로 다가간다. 1.5로 다가간다. 루트 2분의 1로 다가간다. n이 굳이 4인수가 아니어도 다가가는 값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으니까 먼저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함수 극한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니까 그래서 AN은 1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AN의 수렴값은 1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BN의 수렴값은 0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표현법 이 부분을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는 극한이다 라는 의미고요. n번째 순서가 아주 커지면 AN의 값은 어디로 갈까? 1로 다가간다 라는 이야기죠. 애매하지만 1이냐 아니냐 1로 다가간다 딱 그 의미입니다. 1이 되었어요 그렇게 볼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를 가면 bn은 어디로 가겠다? 0으로 가겠다. 우리가 아는 0은 진짜 0은 분모로 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극한의 0은 0 근처이지 부호도 존재한다 했잖아. 그럼 분모도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진짜 0이랑 극한값의 0이랑. 그 다음에 리마크 보니까 일반항이 상수일 때는 변화가 없잖아요. n이 1, 2, 3, 4, 5, 6, 7 가도 이런 경우 n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극한이 아니라 진짜 숫자겠죠. 예를 들면 cn이 3이다. 그렇다면 리미트 n이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cn치가 변할 수 있는 건 없잖아. 맞죠? 그래서 이것은 3인데 3으로 다가가는 값이 아니라 이건 그냥 3이에요. 왜? 근데 리미트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그림에서 보면 다가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럼 1에 도달을 하지 않고 1 딱 붙어서 계속 1로 다가가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든 cn 같은 경우에는 저건 다가가는 게 아니고 그냥 3이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n이 아무리 커져도 늘 3이기 때문에 다가가는 값도 3인 거지. 3의 근처 값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3인 거죠. 나중에 구별해야 되겠죠. 3 근처인지 3인지 계산해도 쓸 테고 부호도 어떻게 될 건가 따져야 될 겁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개념 체크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발산 보겠습니다. 발산의 정의는 굉장히 단순해요.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합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해요. 왜? 발산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수렴이에요. 너 수렴하느냐?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에요. 발산은 어디로 간다라는 것도 아마 숫자가 아닐 거 아니야. 무한대일 수도 있겠죠. 네. 숫자로 표현하기 어렵겠죠. 네. 발산은 어디로 가느냐보다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고 수렴은 그럼 수렴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런 개념이겠죠. 그럼 여러분한테 발산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는 아까 등비수열에서 AN을 해수 다 주고 갑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봤더니 시작이 2분의 1이었잖아. 마이너스 할게요. 반대로 그려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 합시다.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맞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겠다? 0으로 수렴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림 중에서 bn을 마이너스 2의 n승 이건 어떨까요? 1 대입하니까 시작이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지만 한 숫자로 가진 않죠. 확실한 건 하나의 숫자로 다가가진 않는 거잖아.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진동이자 발산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발산 한번 볼까요? 이해행성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해행성은 1 대입하니까 2가 되고 두 번째는 4가 되고 8이 되고 아주 빨리 커지겠죠. 이것은 한쪽 방향으로 어디로 발산한다?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앞에서 보았었던 부분은 왔다 갔다 하면서 발산하는 거고 또 하나 진동 중에서 dn
대표적으로 마이너스를 n승 한번 그려봅시다. 1대 1 하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두 번째는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네요. 1이 됩니다. 이것은 커지진 않지만 커지진 않잖아요. 어디 무한대로 도망을 가냐? 아,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하나의 숫자로 가느냐? 그건 아니잖아. 네. 수렴하진 않죠. 네. 그래서 이게 발산이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가 왜 발상인가요? 도망가지도 않는데요. 수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숫자로 가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폭이 좁아지면 수렴되겠죠. 폭이 커지면 당연히 발산입니다. 그래서 진동도 발산입니다. 그래서 구별을 할 텐데요. 극한은 수렴한다, 어떤 숫자로 다가간다. 그 다음에 발산한다가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 그냥 커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엄청 작아지게 되는 일반적인 발산이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는 진동이 있습니다. 진동도 점점 커지는 진동이 있을 테고 하나의 숫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발산이다라는 거고, 발산이 아니면 수렴이다가 되고, 아무래도 수렴이 제일 중요하겠죠.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개념을 배우면 그 다음엔 거의 다 수렴하는 거, 값 구하는데 많이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 순서가 커지게 되면 무한대 엄청 커진답니다. 그럴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an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는 쉬운 거 들 수 있겠죠. an은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버리고 2의 n승 이렇게 되어버리면 커지면서 앞에 마이너스는 고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해서 가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동은 그림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쪽 그림을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진동이다. 이제는 표현법, 개념 그렇게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방금 했던 이야기 정리를 해보니까 수열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AN에서 멈추는 일반항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상황에서 N이 커지게 되면 수렴한다. 수렴하면 그 값을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알파를 수렴값이라고 할 테고, 발산은 커지는 무한대로 가는 경우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왔다 갔다 하는 진동 두 종류가 이렇게 발산 여러 가지가 있다. 극한 값을 구하세요 하면 답을 알파를 바로 적으면 돼요. 극한 값을 적으면 됩니다. 극한 값을 구하세요인데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발산한다. 그렇다면 없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값을 구해야 됐잖아. 맞죠? 정오 몸무게를 적으세요 했는데 정오 몸무게가 계속 커지고 있어. 커지고 있어요라고 적을 이유가 없어요. 값을 적으랬으니까. 없다라고 하면 돼요. 상태를 조사해라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진동한다. 조사하여라 상태를 나타내요. 값을 구하여라 있다 없다. 이해되죠? 근데 주관적으로 학교 시험에 나올 건 아니라 우리가 대처하는 개념입니다. 조사해라는 발산이면 어떤 상태일까? 수렴이면 어디로 가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 값을 구하여라면 그 숫자 아니면 없다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AN 중에 수렴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4번이. 몇 개만 적어보면 되겠죠. 또는 머리로 생각을 해보든가. 1번은 어디로 가느냐 그림을 그려봤더니, 또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이너스로 엄청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가 될 것이고. 자,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3은 그대로인데 마이너스만 왔다 갔다 하죠. 대표적인 진동 형태라고 되고, 로그는 문과는 그래프가 안 나옵니다. 대입을 해보는 거겠죠. 이과는 나중에 그래프를 가지고 접근을 해볼 수 있을 테고, 로그가 그냥 지금은 단순하게 루트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루트 이런 형태. 1을 대입하면 뭐가 되죠? x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로그 1은 아 로그 1이요. 아 0 롯데 0 루트 1? 롯데 뭐. 로그 1은 0이죠. 상형 로그 기준으로 보면. 네.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면 1,0을 지나는 1,0을 지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나? 네. 그래서 루트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고요. 루트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n 플러스 1 헷갈리지 않도록 아직은 뭐 그래프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값을 이렇게 나타내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천천히지만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 무한대에 갈 테고 4번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어떻게 될까? 작아지고 있네요. 그림에서 보면 그 다음에 진동인데 같은 값이 아니라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형태죠. 자 그러면 3분의 2가 작아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됐다면 1000분의 999의 n승은 어떻게 될까? 1000분의 999의 n승 1000분의 999의 n승 an이 있습니다. 1000분의 999 n승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n이 무한대 가면 어디로 가게 될까? 0이요. 왜 0으로 갈까? 작아지잖아요. 작아지죠. 이미 0은 안 돼. 아주 조금 작아지죠. 아주 조금 작아지니까 왠지 천천히 도달하지 않겠나. 우리는 그걸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곱하면 조금 작아졌죠. 네. 두 번 곱하면 조금 또 작아지겠지. 근데 n이 어디로 가나요? 100만, 1000만이 아니에요. 무한대입니다. 1억, 10억, 100억, 1000억 계속 갈 거라고. 가고 지금 내가 1에 떠드는 중에도 가고 있어 계속. 그래서 1보다도 조금이라도 작으면 무조건 거듭 제곱했을 때 0으로 다가가야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게 숫자가 1에 비슷하니까 뭐 배려를 해줄 그런 거 없습니다. 1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무조건 거듭 제곱하게 되면 어디로 가겠다? 리미트 a는 0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001을 n승 하면 무한대로 가겠죠. 왜? 1보다 크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만 하나? 아니죠. 또 곱하죠. 아주 조금 더 커지죠. 근데 10번 해도 티도 안 날지 모르지만 n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가죠. 100만 번, 1000만 번 곱하면 커질 거 아니에요. 해수도 커질 거 아니야, 눈이. 맞죠? 어디 가려고? 말이 혀가 꼬이네. 예? 아니요. 자,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요, 어쩌면 수렴하고일 겁니다. 수렴하지 않는다면 이 식을 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연산을, 사칙 연산을 할 텐데, 수렴하지 않으면 이걸 쓰면 안 돼요. 그럼 뭘 하지? 수렴하지 않으면? 그거는 뒤에서 공부를 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머릿속에 계산을 할 것은 수렴이라는 말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값을 어떻게 구하지? 이런 걸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수렴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N이 2로 달려가고 BN이 3으로 달려가면 그 두 수열을 나란히 달려가게 만들면 얘는 2에 도착하고 얘는 3에 도착할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럼 뭐 답은 당연히 각각의 도착 지점에서 더해주면 되겠네요. 맞나요? 이 멘트는 여러분이 연속이랑 미분 가서 계속 보게 될 텐데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수렴하면 사칙 연산이 가능해요. 걔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분모가 0 되는 거는 빼줘야 되겠죠.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고 말했지만 이런 문제에서 아마 함정은 아마도 분모 0 되는 거에서 나오겠죠. 왜? 나머지 부분은 너무 단순하고 우리가 알기 쉬우니까. 맞죠? 그래서 분모 0 되는 게 여러분을 조금 괴롭힐 겁니다만, 그래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면 수렴하는 수열에서 극한값은 사칙 연산이 다 가능해요. 곱하고 더하고 빼고 찌죽 뽑고 다 됩니다. 분모면 0 안 된다. 그럼 나중에 봐서 분모가 0 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는 저 뒤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수열 극한의 기본 성질을 써먹으려면 AN, BN이 수렴해야 됩니다.
발산하면 알파, 베타가 존재 안 하거든요. 개념적으로는 쉽죠? 뭐 개념 체크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뭔가 계산하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극한값을 계산하랍니다. 그럼 이 애는 어디로 간다? 수렴하겠죠. 값이라고 했으니까. 값은 수렴한다라는 일을 내포하고 있을 테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마다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론을 한번 보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볼 때, 다항함수 생각을 해봐도, 분자 차수가 분자랑 분모 차수가 크면 왠지 좀 비슷할 것 같죠? 분자보다 분모가 크면 밑에가 더 빨리 커지니까 어떤 사태가 될까? 분모는 100만인데 분자는 1이야. 어디로 다가가고 있을까? 0으로 다가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분자가 훨씬 더 빨리 커. 1분의 100만. 왠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삘이 좀 느껴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이 첫 번째로 부딪히게 된 계산 문제니까요. 자, 기준이 되는 걸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n분의 1에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0으로 가겠죠. 분모는 아주 커질 테고, 분자는 그대로 1이니까. 그러면 이게 0으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리미트 n은 어디로 가겠다? 1 아니 무한대로. 무한대로 가겠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들, 리미트 n분의 2가 되어도 2는 그대로 있지만 n은 계속 커지고 할 테니까 0으로 가겠죠. n분의 1이 0으로 간다라는 것은 리미트의 n의 제곱분의 1은 어디로 갈까? 0으로 가겠죠. 이걸 수식으로 방금 보았던 거 생각해보면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하죠. 네. 그럼 쪼갤 수 있다 했잖아. 네. n의 제곱분의 1을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로 쪼개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둘 다 수렴하니까 당연히 0으로 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를 간다 했으니까 n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무한대로 가게 될 거 아니야. 자, 이걸 생각을 하고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에서 예를 들고 있는 수식을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 n의 제곱에 더하기 1에 2n 제곱에, 자, 이 경우에서는 최고차항이 2차로 똑같습니다. 그럴 때는 차수가 같으니까 그 차수를 한번 나누어 봅시다. n 제곱으로. 그렇다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느냐? 방금 보았던 기준이 되는 n분의 1과 n의 제곱분의 1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해수 눈 뜨고. n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제곱 처음 못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로 갈까? 0으로 가겠죠. 네. 이 부분은 어디로 갈까? 0으로 가겠죠. 이 부분은 어디로 갈까? 0으로 가겠죠. 나머지는 1, 2는 상수잖아. 그렇다면 2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 맞습니까? 이 2는 그렇다면 어디서 왔을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쳐다봐도 알 수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나머지 다 0대. 2차로 나눌 거기 때문에 요 뒤에 부분들은 뭐가 되겠다? 전부 다 0으로 사라질 거 아니야. 제가 아무리 큰 개수를 가지고 있다 해도. 네. 그러면 시각적으로 눈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백이다, 좀 크다라는 의미로 100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100이 있다 해도 이 다음에 우리는 뭐로 나누겠습니까? n제곱으로 나누겠죠. 그렇다면 n분의 1이나 n분의 100이나 다 0으로 갈 테니까 차수가 작으면 개수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최종적인 값이 2는 어디서 왔다?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차수가 같으면 뭐만 보자? 최고차항의 개수만 봐도 우리는 극한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수가 분자가 큰 걸로 한번 해볼까요?
n 3승의 n제곱 분모는 2차 정도로 뭐로 나눌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분모가 0으로 가면 또는 상수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면 통일을 한번 해봅시다. 분모에 한번 맞춰볼까요? 네. 분자는 3차, 분모는 2차. 그럼 2차로 한번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 이 다음 식은 뭐가 되면 좋을까? L 더하기 N 여기 하나는 n이 남겠죠? 자, 여기는 0으로 가고요. 0으로 가는데 이놈이 문제입니다. 이거 어디로 가나요? 무한대 무한대로 가죠. 분모는 어디에 있나요? 1 더하기 0이니까 1이죠. 그럼 적어보면 1이고 무한대 더하기 1인데 무한대 더하기 1은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 가겠죠. 엄청 큰 수 옆에 하나 있으면 안 하잖아. 맞죠? 무한대 더하기 100만도 무한대로 갑니다.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걸 N 세제곱으로 나누죠. 그러면 그렇게 한번 나눠 봅시다. 근데 분모 0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볼게요. 1 더하기 이까지는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네, 그렇죠. n분의 1.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1 더하기 0 더하기 0 분자는 1일 거 아니야. 분모는 0. 0으로 가는데 여기도 0이죠. 자, 생각해봅시다. 진짜 0에 도착했을까? 아니요. 아주 작아지고 있죠. 아주 그럼 생각해볼까? 0.00001분의 아주 작은 것 분의 1. 그거 뭐하고 같죠? 엄청 커요. 엄청 커지겠지? 네. 그냥 쉽게 100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0.0을 가지고 0.01분의 1에다가 양쪽에 100을 곱하니까 뭐가 됩니까? 커지죠? 그러면 0.00001이 되면 만, 10만 이렇게 되겠죠. 분모가 작아진다. 나눈다 개념으로 볼까요? 아주 작은 거로 나누면 몇 조각으로 나눠질까? 엄청 많은 조각으로 나눠질 거 아니야. 그래서 분모가 0으로 다가간다면 분자가 상수라면 그 값은 어디로 가겠다? 무한대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추가하느니 차라리 분모 차수로 나누면 무한대는 안 보이니까요. 이해되겠죠? 그렇게 해서 분모 차수로 나누어 보았더니 분자가 크면 무한대더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플러스를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최고차항에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n 3승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도 갈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뭐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모 차수가 큰 것도 해봐야 되겠죠. 좀 간단한 걸로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면 아까도 분모에 맞춰보자라고 했으니까 제곱으로 한번 나누어 볼게요.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될지는 보이는데 분자에 2가 있어도 분자에 3이 있어도 이 각각은 어디로 가겠다? 0으로 가겠죠. 1분의 0이 되어서 0이 될 것이다. 결론은 뭐가 됩니까? 큰 놈 찾으면 되죠. 같으면 뭘 보자? 최고차항을 보자. 그러면 분모가 크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죠. 플러스 쪽에서 다가가나 마이너스에서 다가가나 둘 다 0으로 갈 테니까 0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렇다면 분자가 크면 플러스 최고차항이 플러스 이거 두 개 해가지고 개수를 보았을 때 플러스 쪽으로 가면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았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다항식에 있어서는 이렇게 차수만 보아도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저 밑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번에 보면 조금은 독특한 형태의 식이 있습니다. 그냥 다항식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고차항으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묶어서 분리를 해보게 되면 n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 뒤쪽에는 왠지 우리가 조금 상상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n분의 4 어디로 갈까? n 제곱분의 3 어디로 갈까?
그러면 n제곱은 또 어디로 가나요? 무한대로 가겠죠. 괄호를 보니까 뭐가 되었습니까? 1 빼기 0, 0, 1, 1일 거 아니야. 그렇다면 무한대 가면 알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수학적으로. 무조건 차수가 n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 증명을 할 때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럼 저 묶을 때는 최고창 저걸로 묶으면 돼요? 그렇게 봐도 되고, 분모에 1이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분모의 차수는 0차, 분자는 2차. 아, 분자가 크네. 플러스 무한대 가겠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반대로 역수면, 분모만 2차다. 분자는 상수다. 당연히 0으로 가겠죠. 개념 체크 중에 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극한을 구하는데 루트가 보이면 유리화를 할 가능성이 한 90% 정도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거 아니면 그냥 개수만 볼 때도 있지만, 자, 이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 일단 유리화를 한번 해봅시다. 자, 유리화를 분자분모에다가 분모가 1입니다. 분자분모에다가 해수야 켤레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을 곱해주게 되니까 분모는 루트에 분자 뭐 됩니까? 1이 되죠. 자, 그러면 루트 n도 2분의 1 차의 가치를 가지잖아. 분모 어디로 갑니까? 덧셈인데. 계속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 분모가 무한대를 가니까 0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놈이 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루트 n 더하기는 커지면 무한대 갈 거고, 요것도 무한대 가죠. 답이 0인 거 보면 잘 따라잡았나봐. 그런 거 같죠? 그래도 요 놈은 하나 큰데 왜 따라잡혔지? 가까워진다, 그거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잖아.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서 이 차이가 아마 답으로 유추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으로 답을 정할 수는 없어요. 유리화를 하거나 해보면 뭐가 새로운 형태가 수학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루트 안에 제곱이 있고 1차항이 있냐 없냐 그런 문제를 접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로 해볼게요. 대표 유형 2번. 1번에 보니까 차수가 어떻습니까? 좀 숫자가 작지만 위에는 3이고요. 밑에는 2가 있죠. 분자가 크네요. 네.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부호를 보니까 둘 다 최고창이 플러스입니다. 아, 플러스 뭐 안 되겠구나. 2번을 보니까 분모가 2차네요. 0이겠구나. 3번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뭐 루트가 있으니까 알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유리화는 잘 생각을 해보면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90% 정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루트를 봤을 때 유리화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리화는 앞에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루트에 n 더하기 1에 마이너스 루트 n이죠. 왜 유리화를 했을까? 답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둘 다 무한대 가고 무한대 가니까 얘가 따라잡혔는지 그거를 모르겠어. 그래서 유리화를 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루트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더하기 3이에요. 얘는 단순하죠. 어디로 가고 있을까? 무한이 커지고 3이 아니지. n이 무한대를 가는데. 분모 이야기입니다. 분모만 보면 루트의 n제곱 마이너스 n, 요것만 먼저 봅시다. n제곱 마이너스 n 어디로 갈까? 근 생각하지 마. n은 무한대를 가. 근 생각하지 마세요. 헷갈리나?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x, 그림 그려볼까요? 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이 그림 떠오르면 안 되죠. 0이나 1 근처를 지금 n이 왔다 갔다 하나? n은 어디에 있는데? 쭉 올라가요. 늘어나. 엄청 오른쪽에 있겠죠. 네. 그럼 이 함수 값은 어디?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루트 속에 무한대로 가죠. 그러다 루트 씌워봐야 조금 늦어지지만 계속 커질 거 아니야. 분모가 무한대로 가죠. 그럼 이건 유리화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더 쌤이네. 이거 좀 단순화시켜 봅시다. 복잡한 거 나오기 전까지는. 루트인데 더하기로 되어 있죠. 그럼 우리 유리화 아닐 가능성이 커요. 아까 앞에 봤듯이 루트 빼기 루트 유리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루트 더하기 숫자, 루트 더하기 루트 아닐 가능성이 커요. 왜? 무한대가 아니까. 지가 어디로 가는지가 눈에 보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좀 또 생각해 봅시다. 2차에다가 루트 씌우면 몇 차죠? 4차. 아니, 무슨 1차. 해수 정신 차리고. 예. 2차 속에 알맹이가 n도 있죠. 마이너스 n도 있죠. 하지만 최고차만 생각해 봅시다. 2차에다가 루트 씌우면 실질적으로는 1차겠죠. 얘가 커지는 건 뒤에 꼬다리가 있든 말든 최고차는 뭐라고 볼 수 있겠다? 1차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분자는 뭐로 어디로 몇 차입니까? 1차. 차수 그럼 같다고 볼 수 있겠네? 네. 맞죠? 네. 그러면 분자 분모에서 최고차는 개수가 얼마입니까? 1대 2. 여기는 루트 1이니까 1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2가 있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2로 간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n분의 1, n으로 나와요. 왜 그럴까? 이제 그걸 나눠 볼 겁니다. n으로 나눌게요. 분자 분모를. 자, 리미트 식 적어 보겠습니다. n으로 나누니까 여기는 2가 되고 n분의 1은 명백하죠. n으로 나누었는데 루트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n 제곱으로 들어가요. 이 나눈 놈이 루트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다. 위에는 그대로고요. 루트 속으로는 제곱이 될 거 아니야. 1 빼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 맞습니까? 이제 하나씩 쪼개 봅시다. 얘 어디로 가나요? 0. 얘는 어디로 가나요? 0. 얘는 0. 그럼 뭐만 남습니까? 1분의 2만 남죠. 맞죠? 그러면 실질적인 차수와 실질적인 개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좀 단순화시켜서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리미트 방금 했던 이야기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루트 뒤에 더하기가 있네? 얘는 둘이 분모가 합쳐서 어디로 갈까? 무한대. 무한대로 가겠죠. 그럼 이건 유리할 이유가 없잖아. 유리하는 왜 하죠? 어디로 가는지가 안 보이니까 하는 건데. 좀 빼기면. 빼기면 아마도 내가 지어낸 문제지만 뒤에 유리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그게 유리해서 맞아 떨어지는 문제라면 아마도 마이너스 뭐 n제곱이라든가 뭔가 차수가 맞아 떨어져야 됐을 테고. 맞나요? 그러면 최고차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자의 최고차항은 2죠. 네. 그 다음에 개수는 뭐가 됩니까? 2요. 2가 되죠. 그러면 분모는 최고차항이 얼마입니까? 해수야 정신 차리고. 루트 속의 4차는 루트 밖으로 튀어나오면 2차죠. 분모의 최고차항은 2차입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뭘까? 3. 루트 3이죠. 루트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눈에 잘 보이게 한번 마지막으로 연습 한번 해봅시다. 분자 분모 뭐로 나눌까? 이 상황에서 n제곱 n제곱으로 나누게 되니까 이 루트 속으로 n제곱이 들어가니까 뭐가 되었습니까? 3 플러스 n분의 n분의 1. 그러면 분모에 n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질 테고
루트 3이 개수의 역할을 하고 있죠. 루트가 없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럼 우리는 이거를 나누어 보지 않아도 여기서 볼 때 루트 속에 4차니까 너는 실질적으로는 2차겠고 개수는 뭐라고 봐줄 수 있겠다? 루트 3. 루트 3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럼 극한은 뭐가 되겠다? 루트 3분의 2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태연이가 물어봤던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리화하는 것은 마이너스였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면 유리화를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차수를 다시 한번 늘려볼게요. 유리화는 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똑같은 형태예요. n제곱으로 나누면 답은 보이겠죠. 분모의 최고차항이 뭡니까? 해수 정찰이고 2차죠. 그러면 실질적인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2차의 개수는 1 플러스 왼쪽 맞는 말이죠. 루트 3 보이죠? 더하기 1이죠. 위에는 2가 있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그럼 생각해볼까? 적지는 않겠습니다. n제곱 나누면 여기는 뭐가 남을 것 같아? 루트 3. 루트 3만 남겠죠. 네. 여기서는 뭐가 남을까? 1이 남겠죠. 위에는 뭐가 남을까? 2가 남겠죠. 이걸 줄여서 우리는 최고차항이 뭐냐? 실질적인 개수가 뭐냐? 이해되겠습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루트의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네요. 이런 게 있다. 차수가 실질적인 차수가 몇 차일까? 분자분모 전부 다 1차. 1차죠. 네. 그럼 개수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루트 2 플러스 루트 1. 루트 5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 해수 정신 차리고 파스 줄까?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여기도 동택비리 정원이. 방금 했던 걸로 보면 1번을 보니까 최고차항이 루트 속에 제곱이 있으니까 아마 왼쪽에 루트 부분은 1차죠. 빼기 1차죠. 그냥 얘가 얼마나 두 놈이 빨리 가나가 감이 안 오잖아. 이럴 때 뭐를 한다? 유리화를 한다. 쌤 그러면 있잖아요. 저거 1번에서요. 리미트 n제곱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따로 하고 따로 하면 안 돼요. n 마이너스 n. 그러면 왼쪽은 어디로 가지? 태연이가 생각하는 왼쪽은 무한대죠. 오른쪽은 마이너스 무한대. 누가 더 크지? 아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모르지. 아까 이야기했잖아. 예를 든 게 뭐죠? 2n하고 3n 예를 들었지. 우린 상식적으로 3n이 더 멀리 갈 걸 알잖아. 근데 얼마나 멀리 갔을까? 라고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둘은 커지고 있는데 뺄 수가 없잖아. 예, 그렇죠. 그래서 보이게 하려고 유리화를 하는 거야. 말로는 얘가 좀 더 빠를 것 같죠. 왜? 꼬다리 친구가 있으니까. 근데 장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 얼마나 얘가 차이를 벌리는지도 모르는 거고. 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면 그거를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유리화를 합니다. 여기 밑에 풀이가 있으니까 풀이를 한번 볼게요. 아, 마이너스가 있네. 유리화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식에서 보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곱했습니다. 그랬더니 뺄 거 빼고 저건 남은 부분을 보니까 분자분모가 보이네요. 분자는 1차죠. 개수는 2고 잘 보이네요. 분모는 어떻습니까? 1차인데 최고차항 개수가 여기에도 1이 숨어 있는 거고 여기에도 1이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2가 되고 여기도 2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해수에게 파스를 아, 제발. 어디 뿌리고 이 정도만 해도 아, 된다.
와 좋다. 이게 좀 필요하겠네. 진짜 하나도 안 좋아. 안 돼요. 그래? 진짜 빵이야. 자, 2번 볼게요. 분모가 1차 빼기 1차죠? 안 보이잖아. 감이 안 와요. 뭐가 더 빨리 커지고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어떻게 해보자. 그럼 저거는 분모 차수가 더 큰 거잖아요. 1차에서 1차를 뺐잖아. 아, 1차에서 1차를 뺀 게 0차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n이 살아남아서 2분의 1차라도 버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 식으로는. 맞네. 그래서 유리화를 해보는 거죠.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항상 백인데 뭐가 어떻게 되고 정해진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n제곱 더하기 1이냐고 n제곱 더하기 n은 다른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차이를 알려면 유리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어떻게 풀고 있는가 보니까 유리화를 했는데 분모는 뭐가 되었습니까? 네, 분자는 더하기로 됐죠. 이제 우리는 고민 안 해도 분자는 무한대를 가는 걸 알겠어. 차수를 비교해 볼까요? 분모는 1차, 분자도 1차, 개수를 보니까 여기는 1이 있고요. 1 더하기 요 뒤에는 볼 필요 없죠. 1, 1 보이네요. 그래서 답이 2가 된다라는 형태로. 자, 그럼 여러분이 한 두세 문제 가지고 생각해 볼 거. 유리화를 하느냐 마느냐의 판단. 그걸 먼저 해야 돼요. 아직 눈에 잘 안 들어온다면 마이너스로 연결된 루트는 아마도 유리하지 않겠나. 플러스로 연결된 루트는 아마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하고 상수 있으면 상관없어. 아니지. 상수 있어. 상수 있으면? 마이너스 1 하면 어차피 그렇죠. 마이너스 상수는 아무래도 의미가 덜하겠죠. 근데 상수 있어도 앞에 상수가 없어지면서 유리할 수 있잖아. 약분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긴 해. 뭐 여기도 있고 상수가 빠지고 나면 상수항이 없으니까 왠지 좀 n으로 묶이고 인수분해 될 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에랑 약분이 될 수는 있겠죠. 그 위에도 좀 복잡한 형태가 있을 테고. 단순하게 보면 실질적인 차수만 보면 여기에 더하기 1이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여기에 더하기 1이 있다면 안 주겠지. 태연이 질문은 그런 거지. 여기에 만약에 더하기 1이 있다면 의미는 없지 않겠나. 그래서 그게 딱 보일 때까지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면 유리화 한번 해볼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루트 더하기 루트 그냥 최고창을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당분간은 크게 틀리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자, 3번은 최고창으로 묶어내서 찾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근데 이 부분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냥 일단 최종적인 답을 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보이네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건 뭐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n3승으로 묶어냈더니 n3승은 무한대로 가는데요. 왼쪽이 오른쪽 부분 괄호가 어디로 가느냐니까 마이너스 2로 가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 무한대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2배 더 빨리 간들 천천히 간들 결국 음의 방향으로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일 테니까 2를 곱할 이유는 없어요. 더 빨리 작아지고 있잖아 이게 의미는 없어요. 계속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리얼 극한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방금 계속 했던 이야기를 볼 때 n이 무한대를 가는데 n을 보니까 제곱이 보여요. 예. 그렇다면 얘는 최고창 개수만 보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3분의 a가 6분의 1이겠죠. 예. 그래서 a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쉽죠? 극한의 이해를 쉽습니다. 루트가 보이는데 마이너스예요.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유리화를 해서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지금 씁시다. 마이너스면 유리화예요. 플러스였으면 생각해볼까? 플러스면 왼쪽도 무한대를 오른쪽도 무한대를 더해버리지. 그럼 3. 그럼 얘가 3일 리가 없잖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벌써 주어져 있지만 아마도 플러스로 연결된 루트였다면 얘는 그냥 무한대를 갔을 거야. 맞죠? 네.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해봅시다. 왜 얘는 3으로 갔을까? 자, 유리화를 해보면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더하기 루트를 곱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분자는 어떻게? 빼기죠. 분모는 그냥 루트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에서 제곱이 없어졌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3의 n이 되는 거 알겠고 마이너스 1인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분모에는 뭐가 있느냐니까 뒤에 뭐 복잡한 게 있어도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채, 곱, 차, 항일 거 아니야. 뒤에가 1이든 마이너스 3의 n이든. 자, 여기에서 분자의 최고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3A죠. 분모는 뭔가요? 2가 되겠죠. 아, 그렇다면 이것은 2분의 마이너스 3A가 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모는 루트 1 다음 루트 2. 아, n 제곱. n 제곱. 그러니까 n 루트 안에 2차는 있으면 나오는 1차인데 그러니까 루트 달고 나면 루트 1 더하기 루트 1이니까 2지. 돌았구나. 아니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 수요. 시작부터 삐걱삐걱 덜커덩덜커덩. 안돼, 방금 전 너무 줄었어요. 자, 모의고사 치면 첫 페이지 왼쪽 줄에 있을 문제가 이겁니다. 첫 페이지 몇 줄이야? 1번이고. 그 진짜 쉬운 문제 아니에요? 쉬운 거야. 2점짜리. 막 침 흘리고 머리 꼭 꽂고 다니는 애들 아니면 틀리지 않나. 머리 맞죠? 아, 맞다. 이번 거 1번에 비행기 돼 있던데. 2번인가? 3번인가? 보겠습니다. 1번. 에라이 했어. 뭐분에 뭐가 2로 간대. 맞죠? 네. 근데 AN이 궁금하잖아. 네. 그런데 뭐분에 뭐가 2로 간다는 사실 힌트를 어떻게 써먹을 건가. 그래서 뭐분에 뭐 AN4 3AN 이 부분 전체를 새로운 수열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B는 어디로 갑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3으로 가야 돼? 아니 2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힌트에서. 아. 얘 전체를 BN이라고 두면 BN은 2로 가죠. 네. N이 막 커지면. 네. BN은 이제 알죠? AN은 모르죠? 그렇다면 이걸 넘기면 AN을 BN으로 표현을 반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해봅시다. 뭐 이거 넘겨서 정리하는 거 못하면 안 되죠? 우리 AN이 궁금하잖아. 네. AN으로 묶어야 되겠네요. 네. 바로 AN으로 묶는다 생각하면 1 마이너스가 있어도 뭐 상관하지 말고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BN이 수렴했잖아. 아까 뭐 수렴하고 수렴한다가 중요해요. 수렴하고 수렴하면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측 연산이 가능하다. 그 말은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야. BN이 어디로 간다고? 2로 간다고. 그래서 BN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극한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유형을 어떻게? 힌트 전체를 방금 BN으로 두었죠? 이게 한 가지 유형입니다. 나중에 또 다른 힌트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힌트가 전체를 새로운 수열로 보자.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힌트 전체를 새로운 수열로 그냥 요 위에 유형이랑 맞춰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NAN을 BN으로 둘게요. N의 AN을 BN으로 둔다. 그럼 왜 BN으로 두느냐도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BN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BN으로 표현이 되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an 대신에 뭐라고? n분의 bn이라고, 이거 a 아니라 n입니다. n분의 bn이라고 바꿔주면 뭔가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대입을 해봅시다. 우리가 구해야 될 식. 뭐, 제곱 n 같은 경우에는 내비두면 되고요. n 삼성 내비두면 되고요. an 대신에 n분의 bn이죠. 그러니까 분모만 약분을 하니까 제곱의 bn인데 bn 얘는 어디로 간다고? 4로 간다고.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한 개수는 4가 되겠죠. 분자는 2가 되겠죠. 그럼 4분의 2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또는 정확하게 하자면 어떻게? 책대로 하면 n제곱으로 나누는 게 원칙이겠죠. 그럼 여기에는 bn만 돼요. 수렴한다고? 그대로 대입을 하면 bn 대입을 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을 테니까. 됐습니까? 재밌죠?